오늘은 가나와 포르투갈 예. 한번 두 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일단은 가나부터 예. 살펴봐야겠죠. 예상보다 너무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나가 작년부터 했던 모든 경기들 중에 어제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의 경기를 계속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어제 느끼셨을 거예요. 예. 왜 갑자기 잘하지?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가나는 네. 파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승률 차가 상당히 크게 났었거든요. 그렇죠. 예, 실제 파티가 어쨌건 선발로 나오기 시작한 이래로 파티가 선발 출전한 경기대에서 16승 11무 8패로 승률도 46%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경기당 승점도 1.7점이었는데 파티가 이제 결장한 경기대에서는 5승 5무 8패, 승률이 28%, 20%가 더 떨어졌었고 네. 경기당 승점도 1.1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안 좋았던 팀이었는데 그렇죠. 어제는 파티 없이 잘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팀은 파티 있고 없고에 좀 크게 차이가 나는 팀인데 왜 이러지 싶은. 여기도 거기에 대해서 파티 말고도 주전 선수들이 꽤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쿠두스라던가 뭐 아니면 이제 바바가 안 나오면 그렇죠. 코피체레가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피체레도 교체 투입됐었고 파타우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안 나왔고 그리고 카말딘도 교체 투입됐었고 그런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제 심지어 1군도 아니었는데 예. 지금까지 했던 가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좋았고 안데아유는 최근에는 비교적 밀려 있었잖아요. 그쵸, 원래는 네. 주장이었지만은 최근에는 계속 이제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 있었는데 카타르 리그 가고 이렇게 되면서 맞아요. 예, 안데아유도 어제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바바가 탈락하면서 승선하게 된 사메드. 네, 압둘 사메드. 압둘 사메드. 물론 이 선수는 역할이 조금 다르죠. 이 선수는 패스를 뿌리는 역할이고 이제는 파티가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압둘 사메드도 패스를 나름 잘하더라고요. 예, 공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우수가 부딪혀주고 오우수도 잘하고. 예. 그래서 이게 어제 가나 보니까 예. 만만치 않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만만치 않겠다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팀의 이런 성향들을 생각하면 예. 뭐 사실은 가나도 명단만 보면 꽤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냐키 윌리엄스부터 시작해서 살리스 램프티 데려온 것도 네. 그렇고 여기 대해서 뭐 파티 뭐 아이유, 조던 아이유, 안드레 아이유 다 이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고 네. 그래서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사실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가나와 붙었을 때 우리가 자신감 있게 가나에게 우리가 가나보다 잘합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건 가나가 조직적인 플레이를 거의 못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기 결과도 안 좋고 경기력도 안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자신감 있게 가나가 우리보다는 미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이제 충격적이었던 건 가나가 그냥 개인의 그런 퍼포먼스 예. 이런 거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짜여진 전술 짜여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했어요. 그냥. 물론 뭐 가나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운동 능력에 기반한 축구를 하긴 했었죠. 그쵸. 특히 이제 높이에서 스위스를 조금 이것도 약간 좀 충격적이긴 그쵸. 했어요. 왜냐면 스위스가 높이에 강한 스위스가 팀인데 제공권이 좋은데 예, 도리어 공중볼 승률에서 가나가 앞섰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빠르게 치고 가는 맞아요. 그 속도전에 결국은 세컨볼 싸움에서 실점이 두 개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의 두 골이 다 그 세컨볼 싸움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중원에서 생각보다 패스가 잘 연계가 되는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나의 강점이 우리나라의 약점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라던가 이제 힘으로 밀고 오는 것들에 대한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우려점들은 보이긴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그 어제 경기가 그건 있었어요. 스위스는 조금 힘을 빼고 플레이를 하긴 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전술에 대한 변화도 줬던 경기였고. 예, 그렇죠. 백스리를 갑자기 실험을 해봤었죠. 예. 그래서 백스리를 쓴 게 사실 좀 치명적이긴 했어요. 예, 그게 도리어 쓰니까 측면 공간 널리고. 털리죠. 가나가 안 그래도 측면에 빠른 선수들로 치고 오는데 특히 후반전에 이제 카말딘하고 교체 투입돼가지고 측면을 아예 휘저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가나가 잘했고 말씀해주신 포인트에 좀 더해서 저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특히나 가나전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들 볼을 조금 더 후방에서 소유해보고 전방 압박도 해보고 이런 포인트들이 분명히 가나에선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가나전은 우리가 조금 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경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제 가나전을 보니까 위험하겠다라고 생각된 게 가나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좋아서 운동 능력이 좋은데 여기서 조직적인 압박이 좀 되니까 스위스가 압박에 좀 힘겨워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직적인 압박에 이겨낼 수 없다.
탈압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전할 위험성이 있죠. 바로 뺏기고 실점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특히 이제 몸을 밀고 올 때 그걸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긴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가나가 보여줬던 이런 경기 패턴 자체가 이게 월드컵에 나가서 가나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나 입장에서 약팀이란 것을 조금 인정하고 살짝 빠른 카운터 전략을 선택한 그 모습이었거든요. 확실히 그랬죠. 수비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가 빠른 카운터. 확실하게 아프리카의 특징을 볼 수 있었던 게요. 네. 한 골 나오고 나니까 그때 완전히 신나가지고 그쵸. 그 전까지는 그래도 경기의 지배력을 조금 더 스위스가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네. 근데 딱 한 골 터지니까 애들이 신나가지고 그쵸. 그때부터는 도리어 점유까지 하더라고요. 가나가. 그래서 이게 가나가 살짝 수비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공격하다가 뒷공간 허용하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핵심은 전방에 어쨌든 이냐키 윌리엄스. 근데 이냐키 윌리엄스가 어제도 보니까 사실 이 선수도 만능에 가깝더라고요. 버티는 힘도 좋고 달려나가는 스피드야 원래 이제 그게 장점인 선수고. 마무리가 안 좋은 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마무리 빼고는 다 잘하는 선수잖아요. 마무리만 했으면은 이미 스페인 대표였습니다. 이냐키는 원래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기 때문에 스페인 대표로 월드컵 나갔을 텐데 유로도 나갔을 거고. 맞아요. 이미. 그래서 이제 어제 보니까 역시 이냐키 윌리엄스가 있으니까 가나가 역습하기도 참 좋아요. 앞에 이냐키 윌리엄스라는 선수를 이게 표현이 이상하지만 영입을 해버리면서 뭔가 이게 재밌게 됐다. 그래서 이 가나가 사실은 어제 경기력만 놓고 보면 H조에서 뭔가 새로운 다크호스 정도가 될 만한 경기력이었어요. 저도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가나가 물론 그가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한테 밀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제 하는 거 보면서 이 팀 흐름 타면은 무섭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무서웠던 게 제공권 아까 말씀해주신. 그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되게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살리수가 가세한 게 거기서 굉장히 이제 강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살리수는 원래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세트피스 공격에 있어서는 매우 강점이 있었던 선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세트피스 할 때 저는 계속 그게 불안하거든요. 한국 대표팀이 벤투 감독 체제에서 계속 지역 방어에 거의 모든 선수가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줄을 일렬로 세워서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우리가 이제 위협적인 위치를 먼저 선점한다. 서 있으니까. 그렇죠. 단점은 뛰어 들어오는 선수를 어쨌든 마크를 안 하니까 상대는 러닝 점프하는데 우리는 제자리에서 뛴다. 요건데 이게 우리는 사실 아시아에선 통하죠. 우리가 체육 조건이 더 좋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이게 월드컵에 갔을 땐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가나 같은 운동 능력 좋은 팀을 상대로 할 때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위스를 상대로도 이렇게 제공권에 강점을 보인 팀이 우리를 상대할 때 우리는 제자리 점프하고 뭐 이냐키 윌리엄스 같은 뭐 살리수 같은 선수들이 달려오면서 해도한다. 우리가 제공권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특히나 살리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래 그가 그렇게 지역 방어를 할 때도 상대 팀에서 높이에 강한 선수 1명 정도는 맨마킹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조금 그런 식으로 변주를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 가나가 역습도 잘하고 전방 압박도 강하고 제공권도 좋고. 근데 이게 딱 우리가 못하는 거랑 조금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볼 점유하다가 압박에 좀 당황할 것 같고 라인 올렸다가 역습 당할 것 같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제공권이 좀 밀릴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뭔가 가나전을 마음 놓고 보기는 좀 글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가 원래는 이제 명단 발표했을 때도 갑자기 부상자들이 좀 전력 누수도 발생하고 하면서 그래도 가나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대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도 가나가 뭐 약점을 아예 안 드러낸 건 아니긴 하니까요. 그렇죠. 뭐 좌우 측면 수비에 대한 건 불안 요소는 여전히 있긴 하고 중원에서의 수비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바바가 없이 그러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한 명 추가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파티한테 많이 기대해야 하는데 그럴 때 좀 뭐 공략 지점 같은 것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가나전은 정말 선제골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나 같은 팀이 정말 기세를 타면 무섭고 반면에 기세가 꺾이면은 또 확 무너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이 어쨌건 간에 오랜 기간 발 맞춘 선수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분 좋을 때는 서로 잘 맞아 가다가
하더라도 네. 한번 이게 꺾이게 되면은 와르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골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제골. 가나전은. 뭐 전술적으로 포인트 하나만 찝어주시면.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중원을 그렇게 두껍게 가져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조금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측면 뒷공간을 잘 파헤쳐야죠. 뭐 그가 램프티가 나오건 오도이가 나오건 오른쪽에 그리고 또 왼쪽에 바바가 나오건 그 기돈 멘사가 나오건 다 측면 수비 쪽이 좀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쵸. 공격은 매우 강하지만 네. 이 측면 싸움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진짜 한없이 밀릴 수도 그쵸. 있는 조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밀리지 않고 도리어 먼저 공략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 측면 수비가 좀 약한 거. 예. 그리고 중원에서의 어쨌든 이드리스 바바가 빠지면서 예. 중원 싸움이 좀 약해진 거.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노려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서 조금 뭔가 포인트가 될 만한 선수 마지막으로 하고 갈까요? 가나전이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조건 1승을 올려야지 16강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경기긴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가나전에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원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 보고서는 이거 너무 적극적으로 갔다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도리어 들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겠다. 가나전도 약간 좀 시간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나전에는 원래는 작은 정우영 선수를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그 경기는 승리를 노려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조규성이라던가 황의조라던가 이런 조금 정통파 공격수를 세울 더 공격적으로. 세울 거라고 봤었는데 어제 경기 보면서는 이거 여기도 어쨌건 정우영으로 나왔다가 뭐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끌면서 네. 가다가 승부처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지 말고. 예. 그러면은 정우영 선수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 조금 더 우리가 수비에 신경 쓰면서. 예. 그래서 뭐 페노님은 어떤 생각을? 저는 어제 보니까 스위스가 공격할 때 무너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그렇죠. 이 샤키리가 중앙에서 볼 배급할 때 샤키리의 패스가 쉽게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뭐 일단 우리 선발 명단 중에서 그런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이재성 혹은 황인범 이런 선수니까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이재성이 측면에 나와도 중앙으로 많이 좁혀서 우리는 어쨌든 중원 싸움을 좀 많이 가져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재성 같은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와서 혹은 황인범이 올라와서 파티가 막을 수 없는 범위에서 좀 플레이하면서 볼을 배급해야 된다. 그런 포인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건 간에 어제 스위스랑 가나전에서는 스위스가 가나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적극 공략할 수 없는 포메이션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3-5-2로 나왔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3-4-1-2였죠.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테스트를 받지 못한 거는 가나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할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램프티 같은 경우는 가세에서 첫 선발이었거든요. 지난 경기가 첫 선발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가나는 월드컵 전에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나? 예. 근데 스위스가 거기를 공략을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그쪽을 측면 공격에 대한 4-4-2로 나오건 4-2-3-1로 나오건 조금 측면을 많이 측면에 포커싱을 둬야 되지 않을까 공격에 있어서. 그렇죠. 그럼 뭐 측면에 황희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손흥민을 뭐 투톱에서 측면으로 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가나전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